네, 지난번에는 직업상담사 자격 관련해서 검정형 자격이 어떻게 실시가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검정형 자격 한 30%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 그런 자격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쉽다고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4번 이상, 5번 이상 응시해도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외워서 어떤 5가지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부분들을 외워가지고 또 답을 제시하고 또 필답형으로 쓰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 검정형으로 자격을 치르는 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이 도입이 돼서 2018년도부터 직업상담사 자격이 과정평가형으로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NCS 분류체계 내의 직업상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분류는 사회복지 종교 아래, 중분류는 상담이라는 중분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류는 직업상담 서비스라는 소분류 밑에 다시 세분류는 직업상담, 취업발전, 전직지원이라는 3개의 세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직업상담이라는 세분류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세분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각 직무는 다시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능력 단위는 직업 상담을 구성하는 능력 단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5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 상담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이라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라는 것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집단상담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직업상담과 관련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능력 단위들로 하나의 직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직업상담의 경우에는 약 35개의 능력 단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업 활성 관련 경우에는 18개의 능력 단위, 전직 지원의 경우에는 16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단위들을 다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직업 상담이라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직업 상담의 경우에 35개의 능력 단위를 그러면 모두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직업 상담이라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그런 능력 단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면 이 직무를 좀 더 특화돼서 아니면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택 능력 단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능력 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로 좀 구분을 하고 그 가운데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 과정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커리큘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기준 시간은 총 40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시간은 이수를 해야 응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50% 범위 내에서 시간을 더 추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보면 능력 단위별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이라 함은 그 교양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수리 능력이라든지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능력들을 NCS에서 10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어도 30시간 이상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담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능력 단위가 있고 그리고 선택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300시간 이상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400시간에서 기초직업능력 30시간 이상 한 거, 그리고 필수 능력 단위 300시간 이상 한 거를 뺀 나머지를 선택 능력 단위로 추가로 해서 꼭 400시간 이상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훈련 과정이 편성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필수 능력 단위라 함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직업상담 행정, 직업심리검사 선정,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심리검사 해석, 구직 역량 분석, 취업상담, 그리고 구직자 사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직업정보관리 이렇게 9개의 필수 능력 단위가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훈련 과정에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능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택 능력 단위 중에 예를 들면 사이버 직업 상담이나 직업 상담 마케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또 전직 상담, 창업 준비 상담, 은퇴자 상담, 또 재활 직업 상담, 나머지 뭐 직업 상담 사업에 관련된 현황 분석이나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각 훈련 기관별로 어떤 능력 단위들을 선택해서 훈련 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0시간을 구성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 평가를 보게 됩니다. 내부 평가는 각 능력 단위별로 내부에서 훈련 기간 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평가를 보게 되죠. 외부 평가는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응시해서 시험을 치르는 형태로 외부 평가를 보게 되고, 외부 평가에서 평가하는 것은 선택 능력 단위에 관한 부분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외부 평가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정평가형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반영을 하고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자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평가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별로 평가가 되는데 100점 만점으로 각각 능력 단위의 점수를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평가의 방법으로는 능력 단위별로 각 그 능력 단위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들은 포트폴리오나 문제 해결 시나리오, 서술형 시험 또는 논술형 시험, 사례 연구, 평가자의 질문,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또 일지나 저널, 역할 연기, 구두 발표, 작업장 평가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능력 단위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그렇게 내부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검정형 시험 보듯이 특정한 시험 장소로 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지필 시험이 있고 2차 필답형 실기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지필 시험의 경우에는 40%가 반영이 되고 2차 필답형 실기 시험에는 60%가 반영이 됩니다. 이 필답형 실기 시험에서 전체를 100점으로 본다면 90점은 필답형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10점은 면접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도 이 외부평가 시행일에 함께 치러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필형은 90분으로 평가 시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약 40문제 정도가 문항 출제가 되고, 그 중에는 진위형, 즉 OX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연결형, 각각 알맞는 것끼리 연결 짓는 그런 연결형의 문제, 그리고 사지 택일형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은 단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 정도로 해서
총 40문항이 지필 평가에서 90분 동안 치러지는 그런 형태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필답형 실기시험인데요. 총 110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10분 동안에 주관식 필답형으로 된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그러니까 직접 기술해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원래는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계 쪽이나 또는 뭐 이공 쪽이나 미술 뭐 다 한식 쪽이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실기시험을 봅니다. 작업형으로.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하라든가 또는 어떤 기계를 설계해서 뭐 깎으라던가 또는 어떤 것들을 조립해서 뭐 만들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상담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행도 어렵고 평가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답형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되면 검정형 2차 시험 문제하고 차별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능하면 현장 중심형으로 그렇게 출제할 수 있도록, 또는 문제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기지만 우리가 필답형으로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주관식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주관식 필답형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형 문제, 사례형 문제, 단답형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필 시험의 객관식의 단답형하고 그리고 필답형에서 주관식의 단답형은 좀 유형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필 시험에서의 단답형은 그냥 그야말로 정말 단어 하나를 쓰는 거라면, 필답형에서 나오는 그런 단답형 유형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그런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이 이제 일부 진행이 되는데,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약 10분 정도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상담자의 태도나 또는 상담자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의 면접 질문을 제시를 하고, 그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직접 그 평가자가 그 자리에서 평가해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필답 시험을 보는 그날 면접 시험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문제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과정평가형 자격 문제 예시는 그 CQNet이라고 해서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업 상담사로 검색을 해서 그 공개 문제 유형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이나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과정평가형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예시 문제들을 이렇게 공개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그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부평가가 진행이 되는구나, 외부평가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1차 지필 문제 유형 가운데 진위형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다음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라고 하고, 사후관리는 구직자의 취업 의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취업한 구직자가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는 겁니다. 답은 O,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사후관리에 관한 적절한, 적합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지필 문제 유형 가운데 연결형 문제인데요. 집단 상담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입니다.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의 내담자를 한 명 또는 두 명의 상담자가, 집단의 진행자가 같은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모아서 운영하는 상담의 한 형태이죠. 집단 상담은 처음에 모이게 되면 구성원들끼리 약간 어색하고 또 서로 견제하고 또 분위기를 보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긴장감이 유지가 되다가 점차적으로 친숙해지고 적응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종결되는 그런 형태의 상담의 방법을 집단 상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단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원이 기대감을 가지고 집단의 기능과 참여 방식을 배우는 그런 형태의 태도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과도기 단계에 가서는 집단에 참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날 것인지, 그래서 안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고심하는 그런 과도적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서는 작업 단계로 집단원들 모두가 지도력을 가지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마지막 종결 단계에 가서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그런 시기가 이제 나타난다.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종결해서 좋기도 하지만 약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연결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지택일형인데요. 자기 탐색이 부족하여 구직 희망 분야를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일반 구직자에게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검사는 무엇인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심리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아는가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능력 단위로 보자면 심리검사 선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 구직자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탐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창업 준비도 검사는 적절치 않겠죠. MMPI는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병증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검사 도구이고, 일반인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우리가 실시하는 그런 검사죠. 잉크 반전 검사는 성격 검사이기도 하지만 성격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정질적 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측정 도구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질적 평가 도구라고 볼 수 있고, 고도로 훈련된 그런 검사자가 내담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내담자의 성격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이죠.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의 직업 선호도 검사가 직업과 관련해서 내담자의 선호 성향, 흥미, 분야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고 자기 탐색을 통해서 직업과 연결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지택일형 문제를 좀 더 보면 검사 도구를 통한 내담자 사정 방법 중 측정 방식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카드 분류 검사,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 해서 검사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직업 선호도 검사와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는 모두 다 객관화된 그런 검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수치로 측정이 되고 수치화돼서 표현이 되고 하는 그 표준화된 검사 도구인데, 직업 카드 분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카드 분류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태도나 가치, 흥미를 살펴보는 주관적인 정질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측정 방식이 셋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는 직업 카드 분류가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지택일형 하나를 더 보면 직업 흥미에 관한 홀랜드의 이론에서
흥미 코드 중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홀랜드 이론은 이 직업 상담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이고요. 홀랜드는 육각형 모형을 가지고 흥미 유형을 제시했고 각 근접해 있는 유형끼리 동일한 그리고 공통적인 특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성이 높은 그 일관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코드,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옆에 이웃한 것일수록 그 공통성이 더 높고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육각 모형에서 가장 근접한 두 개의 쌍은 무엇이냐를 찾아라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AI가 그 각 옆에 있는 코드끼리 제시한 그런 흥미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취업 상담 목표 설정의 특성으로 적합한 것은인데요. 답은 상담자 전문 분야를 다루어야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입니다. 즉, 목표를 설정할 때 상담자의 전문성의 범위 내에서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 내담자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합한 것이고 나머지는 목표는 추상적이어야 한다 했는데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목표는 높고 원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되고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또 구직자는 중요한 타인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구직자의 목표는 구직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의 특성이 되겠죠. 단답형 문제를 보시면 어떤 박스 안에 설명을 주고 그것에 관해서 단답형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의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제시된 단어와 관련해서 적합한 홀랜드 유형을 쓰시오 했는데 그냥 보더라도 홀랜드 유형 6가지 가운데 친절한, 사교적인, 또 뭐 남을 도와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사회형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홀랜드의 6개의 유형별로 관련 단어와 특성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답형인데요. 심리검사 결과표의 사례를 읽고 어떤 검사의 결과인지를 쓰시오라는 겁니다. 심리검사의 결과에 만약에 사고 유창성, 집중력, 상황 판단력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또 반면 기계능력, 색지각력, 수리력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제시가 되었다면 이 하위 요인들에 관한 검사가 과연 어떤 검사냐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상황 판단력, 색 지각력, 수리력 이런 것들을 하위 요인으로 두는 검사, 즉 직업 적성 검사가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차 필답형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타당도의 종류를 3가지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답형에서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또 길게 써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역시 검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당도의 의미, 타당도라는 것은 어떠한 검사가 원래 재고자 했던 것들을 재고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흥미를 재려고 했는데 흥미 검사가 아니라 적성 검사를 가지고 만약에 흥미를 재려고 한다면 그건 타당도가 매우 낮겠죠. 그래서 원래 목표로 했던 것, 원래 재고자 했던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 하는 것이 타당도의 의미가 될 수 있겠고 타당도의 종류로는 내용 타당도. 전문가가 그 내용을 잘 봤을 때 이것이 원래 이 목표로 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내용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준거 타당도. 이 검사가 제대로 예언하고자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준거 타당도, 그리고 구성 타당도. 이 검사의 구성 요인이 원래 재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구성 타당도. 이렇게 타당도의 종류는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3가지를 써주시면 되겠고 그 의미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면 CQ넷에 들어가서 직업상담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 안에 정보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능력 단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각 능력 단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 고민이 되실 때에는 학습 모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습 모듈이라는 것이 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학습 모듈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학원이나 훈련기관에서 이 과정을 운영을 할 때에도 학습 모듈을 중심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것도 물론 여력이 되면 보시지만 학습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사와 관련된 직업과 하는 일, 되는 길, 그리고 직업상담사의 자격의 검정형, 과정평가형 자격들을 살펴봤고 그 자격을 통해서 어떻게 직업상담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상담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의 직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지지와 도움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직업상담사에 도전하시고 직업상담사의 사명을 가지고 많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